여기는 이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중단원에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이라고 하는 마지막 소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결합의 개념에서 공유결합 물질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단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화학결합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강의 모두 열심히 시청해 왔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한번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두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5쪽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상식적인 얘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인류 생존에 어떤 게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단 매일 마시고 있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각종 필수적인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공유결합 물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우리 공유결합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 암모니아, 메테인, 이산화탄소, 물 이런 물질들이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은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해서 독립적인 무엇을 이룬다고 했나요? 네, 분자를 이룬다고 했죠. 분자를 이룬다. 자, 여러분들 분자가 뭐였어요? 분자란 물질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작용할 수 있는 원자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어떠한 특성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특성을 가지고 또한 어떤 하나의 단위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모니아면 암모니아, 메테인이면 메테인, 물이면 물, 이산화탄소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위체로 존재하면서 성질을 가지면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독립적인 분자를 이룬다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분자.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은 산소, 물,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의 분자식을 한번 써보면 산소는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산소는 O2죠. 그 다음에 물은 H2O, 수소는 H2, 질소는 N2,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 메테인은 CH4, 암모니아는 NH3, 포도당은 C6H12O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학식을, 이 분자식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죠. 여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니까 외울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좀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두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독용 에탄올이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뷰테인,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말을 하죠, 흔히. 그리고 설탕, 그리고 우리 진통제, 머리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이 모두 공유결합 물질에 이용이 되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면은 이런 분자들의 분자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런 식으로 원자들의 모양으로 분자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분자식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까요? 자, 암모니아는 NH3고 메테인은 뭐예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CH4.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분자식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혹시 걱정이 돼서 말하는데, 이렇게 수소가 3개 있다, 뭐 수소가 4개 있다, 산소가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숫자는 밑에 있는 작은 첨자로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CH4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 물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 거죠. 자, 근데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결합하여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먼저 우리 앞에 있던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 대표적인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 이온결합 물질이죠. 이런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 분자를 이루고 있을 수 없어요. 분자가 아니에요.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NaCl 같은 나트륨과 염소 하나가 이렇게 분자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렇게 빽빽하게 쭉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분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이것도 화학식을 적어 봅시다. 우리 아까 위에서는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를 이루기 때문에 분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큰 범위 안에서 화학식이라고 표현을 해주어야 돼요. 한번 써봅시다. 먼저 수산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NaOH라고 화학식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CaCO3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나트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탄산이온을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시를 다 보면은 염화나트륨 NaCl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연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수산화나트륨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탄산칼슘 여기 있었고 탄산수소 나트륨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용이 될 수 있을까? 그 예시가 교과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었어요. 먼저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산호의 외골격과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의 성분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한번 예시를 들자면 이 탄산칼슘은 우리가 염산을 이용을 해서 묽은 염산을 이용을 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탄산칼슘의 이 탄산 성분이 염산과 반응을 해서 뽀글뽀글 이렇게 기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아마 한두 번씩 다 실험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서 뭐 조개 껍데기 같은 데다가 아니면 달걀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누의 주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은 습기 제거제에 쓰이고 있어요. 그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라고 부르죠. 빵 만들 때 많이 쓰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은 제설제 또는 제습제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고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배열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화학식을 봤을 때 이게 공유 결합 물질인지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구분하죠? 네, 그 화학식으로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비금속끼리 되어 있냐 아니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냐를 보면은 공유 결합 물질인지 또는 이온 결합 물질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기본적인 이런 공유 결합 물질들 여기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가 화학식을 분자식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의 화학 결합,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물질이 어떤 성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죠. 우리 염화나트륨, 소금 같은 이온 결합 물질들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죠. 우리 쉽게 많이 관찰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다. 자, 근데 이러한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을 이렇게 물에 녹여요. 즉 수용액 상태이거나 아니면 액체 상태일 경우, 이렇게 액체 상태나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일 경우에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돼요. 녹아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고체 상태일 때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반면에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띈 이온이 존재하지 않죠. 즉 분자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탕 같은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일 때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또한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온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에 들어갈 말은 분자로 이루어져 고체, 액체의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온 결합 물질이랑 공유 결합 물질이랑 그 물질이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을 비교를 해보면 먼저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 모두 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반면에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일 때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고 액체랑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탐구 활동을 보게 되면은 몇 쪽이냐면 48쪽에 관련 탐구 활동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과 설탕을 먹어보지도 않고 이러한 화학결합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은 우리가 화학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죠? 네, NaCl이죠. 설탕은 C11, H22, O11이에요. 소금 정도는 우리가 화학식을 알아둬야 되고 설탕은 구태여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소금은 여기 나트륨, 금속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설탕은 C랑 H랑 O가 모두 뭐예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과 설탕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맛을 보지 않고도 뭐가 소금이고 뭐가 설탕인지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등교를 하게 되면은 간단히 실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물이 어떤 게 있냐면 소금, 설탕, 증류수, 증류수는 물이죠. 그다음에 배터리 접시, 비커, 유리막대, 간이 전기전도계,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냐면 소금이랑 설탕을 각각 간이 전도계를 꽂아서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온에서 소금이랑 설탕은 모두 고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이온결합 물질이든 공유결합 물질이든. 근데 이거를 이제 증류수에 넣으면 뭐가 돼요? 수용액 상태가 되겠죠. 수용액 상태가 돼서 녹인 다음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이용을 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을 하면 소금이랑 설탕 중에 어떤 게 전류가 흐를까요? 네, 소금이 전류가 흐르겠죠. 소금이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소금과 설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수업을 해보니까 수용액이랑 액체가 뭐가 다른지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수용액과 액체 뭐가 다를까요? 수용액은 말 그대로 물에 녹인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랑 설탕을 물에 녹인 상태를 수용액이라고 하고, 액체는 이런 소금이랑 설탕을 가열을 해가지고 녹았을 때를 액체라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설탕 같은 거 불에 녹여가지고 달거나 지역에 따라서 띠기라고도 하고 뽑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설탕을 녹여가지고 달고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설탕이나 소금을 불에 가열해가지고 녹은 걸 액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금이랑 설탕을 물에 녹여서 녹인 상태를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헷갈렸던 친구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학습지에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학습지 12쪽 3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소금이랑 설탕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 물론 맛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에 염화나트륨, 즉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슨 결합을 하고 있나요? 네, 이온 결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에 녹인 다음에 전원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온이 어떤 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이동한다? 네, 반대 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즉 양이온은 어느 극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염화이온,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반대 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염화이온들은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나트륨 이온들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화나트륨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설탕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나요? 설탕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에 녹여도 이온으로 분리되지 않고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여도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생성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도 설탕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녹여도 이온이 생기지 않고 분자 상태로 그대로 존재해서 전원을 연결시켜서 전류를 흘려보아도 이 설탕 분자들이 어느 극쪽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누어져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이어지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물질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중다운 내용이 끝났어요. 우리 교과서를 한번 크게 다시 보면은, 자, 이게 단원이 어디였냐면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큰 단원에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하는 중단원이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원소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냐,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냐, 이렇게 별의 탄생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주기율표, 원소들이 주기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 알칼리 금속, 뭐 할로젠 원소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이런 물질들의 성질, 큰 이런 틀에서 연결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큰 타이틀에서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물질들이 생성이 되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번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땠나요? 첫 번째 단원 내용.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단원보다 첫 번째 단원 내용이 좀 특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뒤로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지치는 것도 있고 질려가지고 좀 흥미가 좀 떨어지고 좀 대충 하는 친구들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 단원이라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등교를 해서 이 내용을 시험을 봐도, 중간고사를 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시험을 정석껏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중단원인 자연의 구성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EBS 강의를 시청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단원 내용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좋을 건데 아마 안 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